전 굉장히 만족했었는데 네. 굉장히 빡쳐요. 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29살이고요. 네. 잠실 거주하고 있고, 자, 그럼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제가 연식을 아마 작년 21년도에 샀으니까 네. 21년식일 거예요. 네, 어. 21년식일 거고, 네. 그리고 인스포레이션 등급에 네. 웬만한 이런 이제 필요한 옵션들은 다 넣었고요. 네. 퍼포먼스 파츠 옵션은 안 넣었습니다. 아, 그거만 빼고 신차로 뽑으신 거죠? 이거 신차가 너무 장기가 길어가지고 아, 중고로? 중고로 4,000km 탔던 거 그냥 갖고 왔습니다. 아. 마음이 너무 급했었어서. 급하셔서. 네, 그때 너무 급했어서. 그러면은 이게 현재 아반떼 CNG 1.6 터보 N라인 인스퍼레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럼 이게 지금 소유 기간이 그러면은 1년 넘었어요. 보험 갱신 최근에 해가지고. 네. 1년 조금 넘었다라고 네네. 생각을 5월 말에 보험 갱신해서 그리고 지금 키로수가 21,000km네요. 21,000km, 4,000km 탄 거를 가지고 오셨다. 예, 지금 1년 넘게 이제 한 17,500 정도 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 전 차 좀 어떤 거를 타셨는지? 저는 이게 첫 차예요. 아, 예, 이게 첫 차고, 네. 그리고 운전면허를 차를 살 때 준비해서 땄었어요. 그래서 작년 오. 1월에 따고 네. 작년 5월쯤에 이 차를 샀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아예 차를 거의 경험이 없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차에 뒤늦게 꽂혀가지고 네. 막 지인분들 차 이것도 타보고 저것도 타보고 많이 타봤어요. 아, 많이 타보셨구나. 네, 그래서 음. 원래 올해 연초에 네. 사실 이제 저도 남자다 보니까 네. 뜨거운 심장을 갖고 있어서 네. BMW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근데 1년도 안 돼서 무슨 차를 벌써 바꾸냐라는 이제 어머니와 부모님, 가족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네. 일단 조금 더 타자 좀 사자. 싶은 생각을 하고서 좀 더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매한 이유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네. 아반떼거든요. 예. 네,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 아마 차를 처음 사시는 분들이라면 네. 대부분 이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신차에 대한 그게 좀 있었어요. 신형들에 대한. 신용들에 대한. 예, 뭔가 되게 아반떼여도 신형이니까 되게 디자인부터 보게 되고 네. 사실 차를 잘 몰랐었어서 그때는 그래서 그냥 외관도 예쁘고 네. 멀쩡하게 생겼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 눈에는 이제 뭐 소나타도 그렇고 K5도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주행을 해보고 일반 아반떼도 주행을 해봤었고 네. 이것도 주행을 해봤었고 K5도 주행해봤는데 그때 당시 이게 잘 나가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요새는 이제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좀 연비 운전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답답한 거를 조금 싫어하는 성격이라 한 번씩은 이제 좀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 다닐 때는 조금씩 이렇게 그게 더 안전하더라고요. 차가 너무 많을 때 이렇게 막 땡겨갖고 가는 것보다 그냥 좀
막히는 상황이 아니면 적당히 이제 차로 변경할 때는 서서히 깜빡이 네. 켜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직진 주행할 때는 조금 더 빨리빨리 도망 다니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고도 났었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에 네. 주유소 차랑 사고를 당했고요. 100대 0으로 제가 당했고 그때 차에 좀 정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 감가를 먹는 걸 그때 깨달아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났고 두 네. 번째는 이제 5대5 정도로 택시 운전사분이랑 한번 사고가 났었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차 뽑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약간 좀 깝죽거리고 이렇게 좀 밟고 다니다가 사고를 나보고 나니까 아 이게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어르신들이랑 사고 났었거든요. 어르신들은 설마 들어오겠어 하는 걸 네네.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르신들께서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차를 구매한 이유는 저거겠네요. 1.6 터보 N라인이 내가 네네. 타보니까 네. 좀 악셀링이 좀 제일 괜찮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좀 답답한 거 없이 밟으면 어느 타보니까. 정도는 나가주고 사실 실주행에 지금 한국에 다 도로가 과속 제한 걸려있는 속도들이 좀 심하잖아요. 그렇죠. 좀 심하다고 생각해요. 저 얼마 안 됐지만서도 네.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긴 그렇죠. 해요. 좀만 가면은 네. 뭐 카메라도 나오고 네. 카메라 나오다 보니까 그 고속도로는 그래도 한 100에서 110 이상은 해줬으면 좋겠고 서울 시내 일반 도로들은 그래도 60까지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50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최근에 여기 올림픽대로 쪽에 그 구간 단속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안 막혔던 구간들이 막히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차 끌고 다니기 싫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N라인으로 또 하셨거든요. 네. 혹시 N라인으로 하신 거는 그때 당시에는 2.0 N도 있지 않았었나요? 아 그게 제가 네. 한 달 반 정도만 더 기다렸으면은 N을 샀었을 텐데 원래 N을 살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N이 워낙에 또 이렇게 시끄러울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그 유튜버 분 중에 네. 그 현대 자동차의 그 소식을 빠르게 갖고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제가 네.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인상이 좀 세게 생기신 분이셨어요. 네네. 네,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분 영상을 보면서 이제 N이 한 3, 4천만 원대로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현대 기아차도 좋지만 그 가격이면은 이제 다른 중고 BMW를 워낙에 좋아하니까 중고 BMW를 구매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이 차를 사서 연습을 하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1.6하고 또 터보 N라인, 일단 터보 N라인으로 또 하셨거든요. 네. 뭐 다른 이유가 좀 있었나요? 일반 아반떼를 사기에는 네. 뭔가 너무 답답했어요. 아. 이 차가 그러니까 타고 다니는데 불편한 건 없겠지만 네. 한 번씩은 그래도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차 없고 네. 밤에 좀 이렇게 바람도 쐬고 싶고 할 때는 이제 안전하게 차 없을 때 좀 민폐를 끼치지 말자라는 주의라서 네네. 네. 물론 뭐 과속하고 하는 게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또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 전환할 때 한 번씩 차 없을 때 그때는 좀 밟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네. 막 시끄럽고 민폐 끼칠 정도는 아니지만 네. 이게 소리가 좀 나니까 약간 붕붕붕붕 하는 게 그래도 기분이 좀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N라인을 네. 하셨구나. 네. 저 N라인에서도 스포츠하고 인스포에서 또 나뉘거든요. 이게 옵션이 네. 이게 참 그 사람마다 주관이 다른 것 같은데 그 돈이면 그 돈이면 뭐 그렇죠. 이거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저도 이 돈이었으면 그냥 K5로 간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근데 그 차에 그 이미지도 있고 과학오옥이라는 이미지도 있었고 뭐 아반떼나 과학오옥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차를 딱 보러 갔을 때 네. 그냥 너무 꽂혔던 것 같아요. 너무 꽂혀가지고 K5도 너무 예쁘지만 이 차의 디자인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인터페이스 실내 이것도 이렇고 그래서 되게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딱히 뭐 인스퍼레이션이니 스포츠니
뭐 이런 등급에 있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차를 보고 예, 메모리 그냥 있길래 그냥 편의 옵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하니까 아. 차량을 운행할 때 그 생각으로 그 많은 생각. 그쵸? 뭐든지 맞아요. 좀 넉넉하게 네.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있는데 안 쓰는 거랑 그쵸. 없어서 못 쓰는 건 정말 다르죠. 천지 차이기 아,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차량 금액인데요. 요거는 예. 뭐 상사를 통해서 매매 상사를 통해서 구매를 하신 건가요? 그쵸. 아, 그러면 혹시 얼마에 구매를 좀 하셨는지? 제가 그때 그 취등록세까지 다 해가지고 네. 한 2,800만 원인가 2,850만 원인가 정도 였던 것 같아요. 취등록세까지 해가지고. 그럼 예. 잠깐만 한다고 하면은 대략 한 2,500 정도 보면 되겠네. 맞네? 아니에요. 아. 아니 아니구나, 7%. 네네네네. 좀 더 비싸구나. 예, 예. 2,600, 700 그때 한 정도 2,700 정도 했던 거 같아요. 했지 않았을까? 2,600, 700에. 그렇다면 결제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 결제를 네. 반은 지불을 하고요. 네. 그냥 반은 지불을 하고 나머지 할부를 할부. 했다가 네. 그 어머니께서 그냥 이렇게 부담을 하기보다 그냥 한 번에 빌려줄 테니까 한 번에 다 내고 나머지를 그냥 갚아라 이런 식으로 갚아라. 하셔가지고 그 반은 제가 이제 벌어서 지불을 했었고요. 네. 반은 부모님께서? 네네. 자, 그래서 그렇다면 보험료인데 네. 얼마 나오세요? 처음에 작년에는 한 160만 원 나왔었어요. 160만 원? 그리고 잘 모를 때라 네.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DB에 무조건 들라 DB가 좋다 하셔가지고 네. 그때 들었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재계약할 때 또 네. 이게 보험이 만 26, 28, 30세 기준으로 다르죠.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네.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최근에를 이제 현대 쪽으로 보험을 들었는데 110만 원 정도 지금 내게 됐습니다. 이거 그 보험 가입할 때 부모님 밑으로 해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다 제가 차차예요. 차주님 걸로?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일반유, 고급유 어떤 걸로? 일반유 넣죠. 일반유. 네. 여기다가 고급류 넣는 건 전 좀 많이 나오는 생각해서. 네. 자, 그러면 가득 넣는 비용. 저요? 네. 저는 사실 제가 듣기로는 네. 이게 가득 채우는 것도 물론 좋기는 한데 네. 근데 연료 탱크가 꽉 차 있으면 무거운 만큼 소진도 맞아요. 빨리 되니까 네. 저는 그래서 100km 이하로 최대한 안 떨어뜨리면서 한 3, 4만 원씩 계속 이렇게 넣어주시는구나.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 실제 타보시니까 연비는 좀 어떻게 돼요? 시내 연비와 고속 연비? 제가 워낙에 다양하게 다녀서 네. 안산 쪽에 이제 갈 때는 아무래도 차가 조금 덜 있고 네. 강남 쪽보다는 잠실부터 강남 이쪽보다는 차가 덜 막히고 하니까 네. 그래도 고속도로 타고 하면 한 12? 12. 예. 오. 11, 12 왔다 갔다 하고요. 네. 사실 저도 답답할 때는 그냥 후딱후딱 댕기는 편이라 그리고 그리고 막힐 때는 이제 한 8? 8. 네, 조금 더 조심해서 하면 9. 예, 음. 그냥 개의치 않고 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정도면 잘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나눠가지고. 예, 자, 이게 차량 용도는 뭐 데일리 겸 드라이브 겸. 예, 맞아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한 달 유지비인데 한 달에 그러면은 거진 몇 킬로 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1,500km 정도 타는 맞나요? 한 1,200인가? 그렇지 않을까? 한 1200에서 1500 사이겠죠? 1,200, 1,500 사이. 예, 예. 그러면 한 달 1500 정도 되겠네요. 1500 정도? 예. 그럼 한 달 유지비, 주유비 정도만 좀 여쭤볼게요. 근데 얼마? 사실 제가 네. 주유비 전용 그 카드를 그냥 사업자 카드로 따로 써가지고 예, 제가 그 본업이 이제 음악이라서 악기 레슨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작곡하고 이걸로 하고 공연하고 하는 걸로 돈 버는데 네. 그렇게 막 개의치 않고 그냥 타고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기름값이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이제 톨게이트비가 한 3, 4만 원 정도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 차 외관 디자인 현재 기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굉장히 만족했었는데 네. 굉장히 빡쳐요. N 나온 거 보면서 네. 이게 제가 N도 살까 고민을 한번 그냥 계약까지 넣었었어요. 계약까지 넣었다가 네. 지금도 이 차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데 네. 물론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어요. 절제를 하고 자제 중이지만 지금도 이제 아반떼 N과 네. G70과 이제 그 중고 BMW들을 보면서 좀
내적 갈등을 많이 합니다. 아, 지금도 사실 잘 타고 다니지만 불편한 거 하나도 없고 네. 그렇지만 근데 아반떼 N은 솔직히 아반떼를 타다 또 아반떼로 넘어가는데 그게 그 돈 1,000만 원 이상을 더 주고 넘어간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다들 비추천하시는 이유가 네. 같은 차로 넘어갈 필요가 있냐고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타봐서 얼마나 다른 차인지 알아요. 타봤기 때문에 재미있었고 정말 와 이게 현대차라고? 와 대박이다 이런 생각도 저도 들었었는데 네. 아반떼 N 차주님들이 지금 화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은 저도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돈이면 좀만 더 주고 K5를 살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솔직히 그럴 수 있죠. 아반떼 N 차주님들도 이 돈이면 그냥 좀만 더 주고 다른 거 살 걸 그랬나 한 번쯤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사람이니까 양심적으로 그렇죠. 네. 다시 손을 얹고 생각해 봤을 때 근데 이게 저도 좋게 보려고 하다가도 반감이 들 때가 이제 저도 아반떼 N라인 타고 있지만 네. 뭔가 그 아반떼 N 타시는 분들의 저는 되게 현실적이고 네.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제 네. 스스로는. 네. 그래서 단점은 단점이고 장점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옵션이 있을수록 좋은 거고 그렇죠. 근데 아반떼 N에 없는 옵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네. 차에는 있는데 심지어 음. 하위 모델은 이 차에 있는데 아반떼 N에는 없는 옵션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 크루즈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오토로드 어.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분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그게 좀 강하신 분들이니까 저 네. 존중하는데 개인적으로 오토홀드를 있는 차를 타다가 없는 차를 타는 건 진짜 그쵸.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좀 컸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돈이 정말 많다면 네. 한 번쯤은 꼭 사서 타보고 싶은 차이기도 해요. 어. 그렇다는 거는 일단 이 차 외관 디자인은 저는 외관 디자인 사실 만족해요. 만족스럽다.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느끼는 단점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죠? 아반떼라는 거. 아반떼라는 거. 네. 그 차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하고 음. 그분들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렇다면 이제 실내 디자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만이 1도 없어요, 진짜. 불만 1도 없고. 근데 이 차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네. 제가 아무래도 저는 K5랑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소나타랑 비교 잘 안 해요, 솔직히. 솔직히 소나타가 뭐 현대에서 잘 만드는 차지만 네. 디자인이 너무 못생겼거든요. 디자인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소나타 차주분들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너무 못생겨가지고 저도 아예 구매 선상에서 배제했었고 보통 K3랑 많이 비교하지 않나요? K3를 구매하실 거면은 이제 일반 아반떼랑 사실 비교를 많이 하시겠죠. 그죠. 이제 K3 GT랑 이제 저거를 많이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저는 이게 3세대 플랫폼이라고 해서 네. 이제 좀 설계 방식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K3를 앉아봤을 때 아반떼 AD 탔을 때처럼 약간 불편한 뭔가 포지셔닝이 있었어가지고 제 기분이죠.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제 기분인 건데 그 불편한 포지셔닝이 약간 느껴졌었어가지고 뭔가 약간 좀 껑충한 느낌이 있었어서 그래서 K5랑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네. 물론 K5를 타보니까 너무 편했어요. 넓어가지고 저도 덩치도 있고 운동도 네. 좋아하고 해서 근데 이 차가 주는 또 재미가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개인적으로는 외관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이 차보다 K5가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네. 근데 그게 그건 것 같아요. 네. 물론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다르죠. 왜 제가 느끼는 단점이 뭐냐면 이 차를 탈 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과 천천히 달릴 때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차이가 중형과 준중형의 차이가 천천히 달릴 때 진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하체에서 올라오는 전진동들 그 두 개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두 개가. 자,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되게 저는 진짜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다. 즐거웠고 뭔가 이렇게 좀 차도 또 처음 샀으니까 첫 차 치고 되게 그래도 쾌적하게 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더 좋은 차 타실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이제
연습도 할 겸 충분히 괜찮은 차라고 생각하고 저는 진짜로 첫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반떼로 첫 차를 구매하시는 게 정말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수리비도 싸고 예, 진짜 수리비 진짜 싸더라고요. 네. 부품값도 진짜 싸고 그리고 경차를 진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나중에 다른 차를 탈 때도 좀 뭔가 이 폭감? 차 폭감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감각들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반떼가 정말 잘 나왔기도 하고 디자인도 괜찮고 편의성도 너무 좋고 그쵸.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이 첫 차로 사기에 가장 좋은 차가 아반떼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타면서도 더 많이 느꼈어요. 이게 뽁뽁 기운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차를 많이 안 타봐가지고 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대부분의 차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외제차라고 해서 뽑기운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음. 저는 여기 쪽 그 앞에 네. 그 잡음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성수동에 이제 현대 그 본 직영점 같은 곳에 넣어가지고 잡았어요. 그걸 잡았고 아마 그 전에 차주님께서 그걸 이 차를 판매하신 이유가 그 잡음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걸 못 잡아가지고 왜냐면 저도 블루엔진 한 2번 갔는데 거기서 다 못 잡아가지고 성수동에 넣은 거였거든요. 그게 좀 소음이 좀 심했네 뭐네요. 이게 덜 따따따따따 하는 그 잡소리가 진짜 예, 음. 이게 아반떼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현대차라서 현대차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 정도 뽑기운. 네. 튜닝한 거는 딱히 없죠. 그거는 좀 이제 매핑을 권유받은 적은 있는데 굳이 하지 않은 이유가 네. 안전성을 고려해서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시스템을 건드는 게 그쵸. 되게 좀 맞아요.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도 다 제가 져야 되기 때문에 예, 튜닝한 거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아반떼 타시는 분들 여기 본네트에 쇠창 그거 이제 리프트식으로 가스 리프트식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그냥 짜잘짜잘한 것들 여기 지금 이것도 안전에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그 악셀 페달을 네. 오르간 페달이라고 하죠. 저걸로 네. 제가 직접 그냥 진짜. 바꿨어요. 네. 저거 근데 본네트는 왜 저걸 바꾸신 거세요? 가스실 그걸로? 이제 차가 아무래도 첫 차였다 보니까 애정이 막 넘쳐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쵸, 싶었는데 원래 휠을 하고 싶었어요. 휠을 바꾸고 싶었어요. 검정색으로. 제가 검정색을 되게 좋아해서 네. 검정색 차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휠도 검정색을 바꾸고 싶었는데 그 휠 바꿀 때쯤에 아반떼 N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차에다 돈을 안 받을 생각이었거든요. 왜냐면 아반떼 N이나 BMW로 이제 넘어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지금 요즘에 드는 생각은 사실 제가 이 차를 구매했을 때 돈을 훨씬 잘 벌었었어 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차라리 더 좋은 차를 살 수도 있는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그때보다는 살짝 수입이 줄어서 네. 외제차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냥 이번에 사업장을 확장하면서 스튜디오를 좀 확장하면서 제네시스 770으로 바꿔야 되나 하는 고민도 좀 있습니다. 지금은. 왜냐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본네트 저거 바꾼 거는 지금 만족하세요? 아니면은 괜히 했다? 저는 만족도 안 하고 불만족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족도 안 하고. 근데 딱 하나 만족하는 게 있다면 세차를 갔을 때 좀 세차를 할 때. 네, 여기 그 열 뜨거우면 네. 성에 끼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가지고 열 식힐 때. 열 시킬 때 편하게.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관심 많이 가져가지고 네. 열어보기도 하고 막 했는데 이제 1년 정도 타니까 그냥 편하게 끌고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외장 관리는 최대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게 좀 깔끔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네. 이 차의 시트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착자감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크게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불편한 건 없고요.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시트 포지션도 그냥 몸에 맞게 편하게 쓰고 있어서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타주님 혹시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저 키는 한 81, 2 정도 나가고요. 네. 몸무게는 한 88?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체형이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정말 거의 과하게 뚱뚱하신 분들 아니면 웬만해서는 저도 다 되게 건장한 체형이잖아요. 네. 보셨을 때 네네. 운동 되게 좋아하고 많이 해서 네. 되게 건장한 체형인데, 근데 진짜 한 120, 130kg 나가시는 분들이면 모를까 그래도 한 100kg 정도까지이신 분들은 그래도 타도 크게 불편한 거 없지 않으실까. 그쵸. 근데 진짜 편하게 타실 거면 네. 그냥 큰 차 타셔야죠. 아, 네, 네. SUV나 아니면 이제 뭐 그랜저 같은 거 큰 차 타셔야 되고, 음. 그거 아니면은 뭐,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때로는 그렇다면 이제 한 손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왼팔, 오른팔 팔걸이 위치나 각도는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근데 이게 역체감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오. 이 차를 탈 때는 불편한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K5나 뭐 그랜저 이런 아무래도 한국 차량들과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 차들 타다가 이 차 타면은 역체감이 되게 심해요. 오. 뭔가 좀 가로가 좁아졌다. 네. 아니면은 이 발 여기 넣는 공간이, 네. 발 집어넣는 공간이 훨씬 더 쾌적했는데 조금 더 공간이 좁아졌다. 네. 그게 진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뭐 왼팔과 오른팔은 다 괜찮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뭐 크게 불편한 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인들 체형에, 표준 체형에 정말 잘 맞게 나오지 않았나. 자, 그러면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핸들 그립감. 네. 이거 핸들 그립감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BMW 핸들 잡아보니까 네. 훨씬 더 좋더라고요. 아, 네. 그거 빼고는 네. 그래도 기본 한국 차들보다 제네시스 G70 핸들도 잡아봤는데 되게 얇더라고요. 그 차에 비해서는 그래도 훨씬 좋다라고 더, 느끼는 네. 거는 이제 예. 두꺼워서 그런 거죠. 좀 두툼해서 핸들이 잡았을 때. 그쵸. 그래서 예. 그리고 그 일반 아반떼 핸들이 어떻게 보면 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 게 네. 이렇게 잡는 게 있었어요. 아. 수선 비춰주시면 네. 일반 아반떼 핸들이 이렇게 잡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차 핸들은 디자인은 예쁜데 이게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그 막힐 때 다들 네. 아실 거예요. 운전하시다 보면 막힐 때 서행하거나 이렇게 천천히 갈 때 네. 뭔가 이렇게 꺾어 갖고 잡고 있으면은 약간 조금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자로 되어 있는 차들 잡으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네. 무게감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핸들의 무게감 돌렸을 때 뉴턴했을 때라든지.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차를 신차를 뽑았을 때 새 차들은 아시잖아요. 네. 좀 빡빡하고 네. 이렇게 좀 잘 안 돌아가는 느낌도 있고 새 차들 뽑았을 때 네. 그때 정말 저는 그래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요새는 좀 많이 가벼워지지 않았나. 많이 옛날에 비하면. 처음에 4,000km 탔을 때 가졌을 때는 조금 그래도 무게감이 좀 느껴졌는데. 그 성수동에 맡기고 나왔을 때도 네. 되게 묵직해졌었어요. 거기서 막 이렇게 볼트를 조여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만간 다시 성수동에 한번 차를 넣어서 풀린 거 있으면 점검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좀. 그러면 개인적으로 조금 가볍다라고 생각을 느끼시는 거겠네, 그렇죠? 지금은 그냥 적응되기도 했고 해서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반떼 N처럼 막 엄청 무겁지도 않고.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무거웠으면 좋겠다. 그쵸. 아반떼 애들 잡아보니까 자꾸 아반떼 애들 얘기하게 되는데 괜찮아요. 네네네. 갖고 싶기는 합니다. 네. 이왕 이거 탈 거면 아반떼 N 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네. 자, 회전 반경은 특이사항 없죠. 뉴턴 했을 때라든지. 네. 특이사항 없고. 네. 되려 네. 사실 그 차는 이게 많이 안 돌아가요. 근데 이 차나 K5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 돌아가거든요. 근데 되려 이제 정말 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차폭이 좁은 편이다 보니까 차도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아반떼 어쨌든 사이즈가 많이 커졌다고 해도. 그래서 다닐 때 너무 편해요. 주차할 때도 너무 편하고. 네. 편의성 하나는 진짜 최고지 않나. 네, 진짜 주차할 때 정말 편합니다. 타고 내릴 때도 편하고. 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일단은 왼손의 창문 쪽, 운전석 쪽 창문 쪽, 창문 버튼 위치나 편의성 괜찮나요? 예, 다 괜찮은데 드라이브 모드에 손이 잘 안 가요. 드라이브 모드 저쪽에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뭔가 밟고 싶으면은 그냥 이 레버를 S로 해서 S로 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패들 시프트만 쓰고 컨트롤하고 밟고
노멀 모드로 해놓고서 보통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하시는구나. 나머지는 뭐 다 특이사항 없죠. 뭐.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수납 공간인데, 이런 컵홀더나, 예. 앞쪽이나 이런 콘솔 박스, 수납 공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보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핸드폰 스마트 충전 이거가 스마트 충전해야 되나? 그냥 충전하는 기능이 있죠. 네네.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서 그냥 쓰지. 연결해서 카플레이 쓰고. 네. 근데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비게이션도 이따가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네. 지금은 일단 질문해 주신 거에 대답하면 네. 컵홀더는 굉장히 편하고요. 네. 자, 컵홀더에는 1도 불만이 없고 음. 예, 여기도 이거 뭐라고 하죠? 무슨 박스라고 콘솔 하죠? 박- 예. 콘솔 박스도 그냥 아반떼 치고는 무난하다라고 딱히 생각하고. 불편한 거 없다. 예. 이런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뭐 내비게이션은 뭐가, 뭐, 네. 저는 사실 티맵을 네. 올해 보험 갱신하고 나서부터 썼어요. 그 전까지는 현대차 내비게이션을 썼거든요. 네. 저는 지인분들이 티맵을 권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됐어요. 제가 티맵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보험료를 그래도 더 할인받을 수 있으면 좋으니까. 네. 아시죠? 티맵 네네, 할인. 있어요. 그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현대차 내비게이션이 더 편한 것 같아요. 둘 다 해보니까 그 다음 진로 방향에 대해서 네. 설명을 훨씬 더 친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중고로 내비게이션 신형 말고 구형들 타시는 분들께서 티맵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근데 요새 신형들 현대 기아차들 내비게이션 정말 너무 좋죠. 잘 나와요. 지금 카니발로 바꾸신 거죠? 그 원래 막 BMW 타고 하시지 않으셨었나요? 옛날에 탔었어요. 네, 네. 네. 카니발 지금 신형이시죠? 저거요? 저거 네. 구형이에요. 구형이에요? 네. 그래서 요새 신형 진짜 내비게이션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너무 신형을 편한 쓰고 것 같아요. 이거 근데 HUD는 있나요? 없죠. HUD 없죠. HUD 빠져 있고 네, 그러면 네. 차주님께서는 원래 없어요. 선택 옵션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카플레이는 무선이에요, 아니면 유선이에요? 유선입니다. 유선으로 하고 무선이 되나요? 아니, 저도 잘 몰라가지고 네네. 예, 무튼 알겠습니다. 하지만 순정 내비가 정말 좋다라는 것.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가반대 엔라인. 기준이 너무 없었어요. 기준이 너무 없었는데 네. 일단은 이 차랑 그래도 좀 비교를 해볼 만한 차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일반 아반떼, 아반떼 N, 뭐 K5 이렇게로 비교를 할게요. 네. 제가 주관적인 거니까 이거는 뭐 네. 다른 분들께서 K5 타시는 분들께서 불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네네. 네. 일반 아반떼보다는 네. 뭔가 조금 더 확실히 좀 단단한? 아닌 것 같고요. 네. 약간 조금 뭐랄까 좀 무게감이 좀 생기지 않았나. 일반 아반떼보다는 약간 무게감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걸 타보다가 아반떼 N을 타보니까 뭔가 아반떼 N에서는 확실히 그 알버트 비어만 님께서 지금은 이제 나가셨지만 네. 그 BMW의 냄새가 나는 그 미션 세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승차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K5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쾌적한 네. 서스펜션이죠. 뭔가 뒷자리에 가족분들 부모님 태우시기도 훨씬 더 좋은 승차감이고 해서 느리게 천천히 뭐 여자친구나 아니면 지인들 가족들 태우기에는 그 차가 훨씬 더 좋은 차가 맞지 않나. 사실 운전자다 보니까 뒷자리 탈 일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님을 불러서 뒤에 탈 일이 있었는데 네. 뒷자리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오. 이래서 아반떼는 이제 조수석까지는 같이 타기엔 괜찮은 차지만 4인 가족이 타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는 차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덩치가 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뭐 승차감이 좀 별로 이렇게 좀 안 좋네. 뭐 요쪽 지나갈 때 좀 별로. 뒷자리가 너무 승차감이 안 좋더라고요. 뒷자리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저는 모든 아반떼 계열을 사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부분에서 약간 요철 지나갈 때 충격을 다 받아서. 예, 그런 것도 있고요.
패밀리카로 사실 아반떼 N을 사시는 분들은 네. 아반떼 N라인이건 아반떼 N이건 아반떼를 사시는 건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실 저는 어떻게 네. 보면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반떼 N라인이나 아반떼 N을 패밀리카로 사시는 분들은 이기적인 걸 수도 있다. 만약에 뭐 여러 대를 사시는 세컨카로 사시는 분이면 상관없는데 네네. 이거를 데일리카 겸 차 한 대 굴리시는 가장분들이 사신다는 거는 진짜 좀 말려야 되지 않나. 자녀분들이나 부모님을 태울 때 너무 불편할 불편하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처 같은 거 지날 때라든지 네. 좀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되겠죠. 뭐 근데 뭐 개인의 자유니까 그렇죠. 존중해야죠. 네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실제로 뭐 뒷자리 사람 태우고 좀 컴플레인을 받아보신 적도 있으세요? 아니, 제가 느꼈어요. 아니, 그냥 그냥 차라리 느끼지. 컴플레인을 떠나서 이건 어.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부모님께 여쭤봐도 사실 이제 조심조심 운전하면 괜찮아라고 말씀하실 테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차의 가속력인데 정말 좋다. 답답한 게 없다. 답답한 게 없다. 네. 그렇죠. 물론 더 좋은 차들 많이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제가 가속력 부분에서 사실 가속력은 적응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떤 차든 적응하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슈퍼카를 타시는 분들도 네. 물론 이제 슈퍼카야 다르겠지만 적응하시면 그 BMW M340i를 네. 지인분 차를 한 몇 시간 정도 운전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걸 타다가 이걸 타면은 네. 확실히 역체감이 들거든요. 네. 진짜 그 차는 갖고 싶더라고요. 아. 물론 M도 있고 뭐 다 좋은 차들 많이 있지만 네네. 제가 장시간 운전을 해본 가장 빨리 나가는 차가 그 차라서. 그리고 그 친구 중에 이제 GLA 그 AMG를 운전하는 친구도 있고 그 친구 차도 잠깐 몰아봤고 뭐 네. 골프도 몰아보고 그러니까 잠깐씩 이렇게 맛은 봤어요. 뭐 CLS도 맛 좀 보고 맛 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340i가 신형 340i가 가장 감동이 컸었던 차라서.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일단 이 차의 가속력은 답답함은 없다. 그렇다면은 혹시 이 차를 타시고 꿈속에서 네.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네네네.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꿈에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네. 이제 개념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개념이 없을 때라 차를 산 지 한두 달 정도 됐을 때 네. 그때 자신감도 좀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꿈속에서 차가 나오더니 운전을 하게 되는데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꿈속에서. 네. 한 대도 없어가지고 이제 그 안산에서 그 충청도 쪽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가 새벽 1시쯤에 그 고요한 그 분위기 네. 아시죠? 네. 그 분위기에서 이제 차를 밟아보니까 200 이상 밟아봤던 거 같아요. 200 이상? 네. 그러면 200 이상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던 것 같으세요? 큰일 나죠. 밟으면 안 되죠. 밟으면 안 되는데 제가 느꼈던 느낌은 불안했다? 아니면 굉장히 안정감 있게... 불안했어요. 불안했고 네. 근데 이 차랑 자꾸 아반떼 N을 얘기하게 되는데 네네. 그 아반떼 N을 그 꿈속에서 타봤을 때 네. 그때도 한 그 정도 밟아봤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꿈속에서 네. 그 M340가 나왔었는데 네. 그것도 달랐어요. 확실히 그래. 네. 이게 차가 꿈이지만 꿈속에서지만 네. 돈이 좋구나가 딱 느껴지셨구나. 네. 근데 이제는 요새는 좀 주관이나 관점이 네. 일단은 차를 첫 번째 차로는 좀 그래도 뭔가 값어치가 좀 더 있어 보이고 제가 이제 내년에 선을 바라보다 보니까 네. 값어치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승차감도 좀 편안한 차를 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제동력. 이 차를 바꾸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브레이크. 예. 오. 패드를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차량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브레이크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 차를 구매하셔서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지 않으실까. 일반 아반떼보다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약간 밀리는 감이. 네, 살짝 그래도 이 차의 그 엔진 성능보단 네. 브레이크 성능이 조금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뭐 1.6 터보가 나가봐야 얼마나 나가겠냐 싶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이 차의 제로백이 7.2초인가 3초인가 였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요새 하도 제로백들 짧은 차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타보셔서 운전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일반적인 승용차들 운전하시는 분들, 중형 세단 운전하시는 분들 타보시면 아실 건데 차가 가벼워서 잘 나가요. 1.6 터보인데도 불구하고 가볍다 보니까 잘 나가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제동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럴 수 있죠. 네. 자, 코너링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난한 것 같습니다. 무난하다. 네, 그 3세대 플랫폼을 저는 되게 그래도 좋게 보고 있어서 저는 현대자동차를 진짜 좋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처음엔 불만도 많았는데 네. 잡소리도 나고 막 이러고 하면서 그치, 불만도 그럴 수 많았는데 있지. 근데 이제 그 자동차 브랜드의 그 노력하는 모습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노조 문제만 해결되면 네. 그래도 괜찮은 브랜드이지 않나. 저건 어때요? 기업이 변속 타이밍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네. 터보차들 특징일 건데 터보렉이 느껴지기는 해요. 터보렉이 느껴지고 그리고 한 번씩 뻥 날 때가 있어요. 이게 급하게 이제 좀 해서 밟고 싶을 때 밟으면은 소리는 이미 저 앞까지 가 있는데 갑자기 뒤늦게 갑툭 뒤로 빵 튀어나갈 때가 있다거나 튀어나가다가 한번 뻥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조금 차 바꿀까 이 생각 나죠. 그럴 수 있어요. 예, 저도 과거에 그 느낌 때문에 한번 차를 바꿨었는데 예, 저 바꿨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터보렉 이후에 그럼 또 다른 특이사항은 이제 없는 거죠. 네. 그냥 타고 있어요. 타고 적응해서. 있다. 네. 자, 그리고 모드별 변화인데 이게 모드가 좀 뭐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노멀, 네. 스포츠, 스마트. 그렇게. 근데 스마트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스마트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나요? 그냥 뭐 도로 상황 인식해가지고 천천히 가면 에코, 좀 밟으면 스포츠 그냥 알아서 바꿔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뭐 그 정도 있다. 하지만 차주님께서는 일단 나는 주로 컴포트를 많이 쓰고, 그렇죠? 그리고 좀 달릴 때는 그냥 드라이브 모드 너무 멀리 있어서 귀찮아서 그냥 스포츠 모드를 넣고 패들로 한다. 그리고 생각보다 노멀 모드에서 이거 S로만 넘겨도 패들로도 충분히 잘 나가더라고요. 충분히 잘 나가서 그냥 스포츠 나봐야 기름만 많이 먹지. 그렇죠. 예. 그리고 엔진은 배기음인데 아까도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작지만 좀 느껴진다. 하지만 매우 만족스럽다. 저는 이게 딱 민폐 안 끼치고 좋은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반떼를 사고 싶은 이유는 배기 때문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슈퍼카 타시는 분들 아니면 뭐 물론 이건 개인의 주관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민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뻥카의 개념에 있어서 펀을 즐기는 거니까 뭐 그걸 즐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스스로 좀 민망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 차량으로 이렇게 너무 큰 소리를 내고 다니면 민망해질 것 같아가지고 대려 2차로 지금 나오는 배기음 정도가 딱 괜찮다. 일반적인 이런 국산차나 일반적인 세단의 형태에 있어서 나오는 차들이 소리를 내기에는 딱 적합하지 않나. 슈퍼카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방방방방 하면은 솔직히 멋있죠. 멋있는데 근데 민폐를 주니까. 스피커는 좀 어떠세요? 음악 들었을 때 이게 보니까 저 너무 괜찮아요. 보스죠. 저 실제로 저는 제가 직업이 음악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실용음악 쪽의 계통이라서 저는 되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뒷자리 실내 사이즈인데 레그룸, 등받이 각도, 헤드룸. 뒷자리요? 네, 뒷자리요. 좁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승차감이 그 착자감이 편하지는 않다고 봐요. 딱딱해. 뭐 착자감이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 현대차 다른 차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등받이가 좀 각도가 너무 이렇게 서 있지 않나 일자로 좀 더 뉘어 있으면 좋은데 살짝만 더 서 있지 않나. 네. 자 그리고 트렁크 사이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쾌적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렁크 사이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고 충분하다. 네. 자 차주님께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차의 아반떼 CNC의 장점은? 근데 뭐 이 차도 가성비? 가성비. 네. 뭐 가성비? 적당한 사이즈에 적절한 편의성, 적절한 뭔가 적당한 이제 그 펀 요소, 예, 좀 아반떼 N처럼 많이 즐길 수 없고 뭐 BMW M처럼 많이 즐길 수 없지만 그래도 답답한 거 없고 패드 시프트 달려 있을 거 달려 있고 기분은 낼 수 있고. 네. 그럼 단점은요? 단점은 이제 첫째는 아반떼라는 거, 둘째는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차음? 이걸 뭐라고 하죠? 풍절음이요? 네, 풍절음. 예, 차량들 이제 풍절음 약간씩 들리는 거랑 노면 소음 그리고 뒷자리 착자감 그리고 대시보드 이거는 포기해야죠. 대시보드 마감 같은 거. 마감? 네, 플라스틱이라. 네, 근데 디자인 되게 예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네, 플라스틱이 조금. 그리고 이 차가 출시하고 아반떼 N이 났다는 거. 네. 예. 알겠습니다. 애매해졌다는 거. 애매해졌다는 거. 정말 애매한 차가 됐다라는 거. 네. 하지만 가격대를 생각하면은 저는 아반떼 일반 모델 구매하실 분들한테 이 차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션빔 들어간 차량이 일반 아반떼고 이 차량은 멀티링크 들어가가지고 네. 그래도 이 차가 훨씬 더 승차감도 그렇고 핸들 무게감도 그렇고 훨씬 더 잘 만든 차이지 않나. 네.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인데 애매한 차를 샀다. 애매한 차를 샀다. 네. 아반떼 N이나 K5를 사는 게 차라리 오히려.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면은 진짜로 그냥 돈 더 주고 뭐 제네시스 G70이나 외제차인 BMW를 뭐 중고로 산다든가 능력이 되면은 뭐 이제 새 거를 산다든가. 네.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후회되는 건 없다. 이런 색상이라든지 뭐 등급 선택 옵션도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 차 가지고 와서 보증기 내 수리하신 거는 아까 말씀하신 잡소리. 그리고 사고 났을 때 수리하고요. 그 택시 기사분이랑 사고 났을 때 수리했고 그리고 그 주유소 차에 약간 살짝 밀렸어요. 천천히 가시는데 옆으로 살짝 밀리더라고요. 주유소 차가 무거우니까. 그 정도밖에 없었죠? 이렇게 그 외판들 수리했습니다. 외판들. 예. 프레임까지는 안 먹어서. 자 메인터넌스 정비성인데 블루헨즈 사업소 물론 아까도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블루헨즈에서는 원인을 못 잡아도 사업소로 갔다. 사실 어찌 보면 좀 아쉬울 수도 있고 뭐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국산차의 장점이다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점은 블루엔즈 개인 그런 그냥 사실 공업사인데 간판만 블루엔즈로 다는 곳이잖아요. 지금은 다 일반적인 카센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점은 수리가 빠른 거.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수리가 너무 빨라가지고 한 2, 3일 만에 나와버리더라고. 차 수리해서. 그래서 효율성을 따지면은 진짜 국산차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뽐내고 싶다. 젊음을 만끽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외제차 사실 수도 있는데 근데 잘못된 지식을 갖고 계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국산차가 물론 수리비가 저렴한 건 좋은데 수리하기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가 정식 명칭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성수동에 있는 걸 뭐라고 하죠? 사업소요. 네, 사업소. 사업소가 현대차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현대차를 타는 분들이 아무래도 국산차니까 많으시다 보니까 거기 대기가 외제차 대기보다 더 빡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전 지난번에 연락드렸는데 지금 예약하시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리더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업소가 진짜 부족하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차가 사업소가 부족하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자, 메인터너스 정비성 소모품인데 사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최고다. 너무 싸서. 자,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사실 뭐 소모품 유지 비용인데 차주님께서 생각을 좀 하시기에는 월 이 정도는 벌어야 이 차는 유지할 수 있다. 보통 이제 4회 7년생 분들이 좀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과연 이 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 사고 나서 그래서 그랬을 때 차주님께서는 그래도 타고 계시니까 좀 알려주신다면. 저는 차를 구매할 때 네. 그 본인이 버는 월 급여에 네. 공 하나 더 붙인 가격에 차를 구매하는 게 제일 좋은 소비라고 생각을 해요. 네, 월급에 공 하나 더 붙인 가격. 그래서 그 정도는 돼야지 예. 제일 나은 것 같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인데 사실 뭐 아까 다 말씀해 주셨죠. 네. 잡소리나 뭐 풍절음이나 뭐 노면 소음 등등등. 네. 자, 그리고 이 차를 사고 나서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는지. 예쁘다 잘 샀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네. 아, 굳이 왜 아바떼를 샀냐. 근데 차를 구매하는 선택하는 방법,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고 자신의 선택이니까. 그리고 내가 차 타는데 남들이 한 푼도 안 보태주거든요, 사실. 그렇죠. 가족분들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말고는 보태줄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마시고 차 구매하시고 자기 만족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사실.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누군가는 이 차를 타서 정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탈 거고, 또 누군가는 이 차를 타면서 저처럼 아쉬움이나 부족한 부분을 느끼실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렇죠. 시간 지나면 네. 뭐. 자, 그렇다고 그리고 뭐 하차감은 있나요? 네. 너무 짓궂으시네요. 여기 그냥 여기 대본이라. 네. 네. 그럼 뭐 그냥 넘어갈게요. 네네네. 네. 그리고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아까 좀 재미난 혹시 재미난 좀 에피소드도 좀 있었나요? 이 차 타면서 재미난 에피소드요? 네. 물론 좀 아까 좀 안타까운 에피소드 한 2건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네. 남자애들이랑 네. 이렇게 뭔가 좀 이제 안산 쪽에 약간 좀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들이 있어요. 네네. 친한 동생들이나 약간 친한 친구들 이렇게 데리고 탔을 때 좀 재밌게 탈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꼬불꼬불하게 장점인 것 와인딩 같고. 예, 와인딩 탈 때. 그렇게 좀 재밌게 탔었던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근데 네. LSD가 안 달려 있어서 그게 좀 너무 아쉽긴 한데. 자, 그러면은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분에 맞춰서 차를 구매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경제력이 되시면 아반떼 N을 구매하시고, N을 사라. 예, 국산차로 보고 계신다면 N라인보다는 N을 사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의성적인 측면에서 차량을 보고 계시다면 K5를 구매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나는 둘이서 탈 거고, 보통 이제 뭐 많이 사람 가족들, 근데 가족들 태울 일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아직은 뭐 결혼도 안 했고 하니까. 그래서 뭐 혼자 운전하거나 조수석까지만 태운다. 근데 약간 일상에서 스트레스도 조금 해소하고 싶고, 그리고 부담 없이 편하게 다니고 싶다. 그러면 이 차를 사시는 게 맞고, 나는 그냥 무조건 싸게만, 최대한 편의성만 추구한다, 안전하게 탈 거고 안 밟을 거다 하면은 뭐 아반떼 그냥 일반 모델 사셔도 괜찮다. 예.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제 입장에서는 만족하면서 타고, 그러니까 부족한 거 없이 타고 있지만 아쉬움이 많은 애매한 차.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아까 다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차량 구매 관련해서 네.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월 수익이나 월 고정 지출이 다 다르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돈을 만들어서 구매를 했던 입장이었고 그게 안 되는 여건이시거나 상황이시라면 또 너무 다를 거고 또 고정 맞아요. 지출이 또 사람마다 가정 환경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차라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경제 여건에 맞춰서 사는 게 정말 올바른 것 같아요. 카푸어들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 한 번쯤 멋있게 살고 싶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또 남자로서 또 젊었을 때 네. 멋있게 살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한순간을 위해서 인생을 너무 불태우지 말았으면 싶은 생각은 들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잘못된 인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이게 좀 제가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네네. 뭔가 좀 도로 운전을 하면서 강남부터 뭐 경기도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어요. 네. 모든 운전자가 그렇진 않지만 외제차 타시는 분들 중에 너무 빠꾸 없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셨었고 네. 그리고 이제 흔히들 말하는 그 과학 시리즈에서 칼치기 하시는 분들도 진짜로 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냥 1차선은 아무래도 좀 추월차선이니까 그런 것도 좀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저도 구독자니까 네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저희들만이라도 먼저 바뀌어서 좀 한국의 이 도로교통법에 준수해서 맞춰서 좀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이런 거를 좀 준수하면서 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이 차에 대해서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요. 네. 한 3.8점에서 4점? 5점 만점에. 5점 만점에?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네. 한 2.5점? 2.5점 예. 정도. 네, 절반 정도. 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단점들이나 아쉬운 점들이죠. 네네.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도 다시 산다면은 절대 전 안 이거 사죠. 안 사죠. 절대 안 사죠. 절대 안 사죠. 네. 어떤 거 왜냐면 네. 그냥 돈 더 보태서 네. 아반떼 N이나 K5 사죠. K5 살 것 같다. 예. 자, 지금 공식적인 지금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좀 빠진 것 같다. 혹시 있나요? 차를 올해 말이나 해서 바꿀 거예요. 바꿀 건데 아직도 고민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한테요? 네. 네네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G70이나 네. BMW 한 3, 4 시리즈 정도. 4 시리즈는 구형을 보고 있고요. 네. 3 시리즈는 신형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말씀을 안 드린 차가 하나 있는데 어떤 거죠? 스팅어. 스팅어. 근데 이 차가 외관은 되게 예쁜데 전 내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떤 차를 추천하시나요? 그 차 중에서요? 솔직히 아반떼 N을 추천하지 않으시잖아요. 이 차 타다가 그 차 타는 거는. 저는 뭐 아반떼 N도 충분히 매력적인 차라고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성향이 좀 다 달라가지고. 그쵸, 사람마다. 네, 성향이 다 다른. 그러니까 제 여건을 생각을 해보셨을 때 아반떼를 N라인을 타다가 N으로 넘어가는. 뭐 공간감을 좀 따지신다고 한다면 스팅어도 괜찮은 차고. 그렇죠. 그리고 뭐 배기음을 좀 더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반떼 N도나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다시 산다면은 어쨌거나 아반떼 N라인은 안 산다는 거죠. 그쵸. 이미 타봤으니까. 타볼 만큼 타봤다고 네.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요 얘기는 영상을 끊고, 왜냐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네.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아반떼 N라인의 순정 배기음. 네. 어떤 거요? 그냥 이제 살짝 밟아주시면 되세요.